네, 소셜미디어, SNS의 200%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팟캐스트까지 여러분들께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요, 팟캐스트 제작 방법에 대한 책이라든지 또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마케팅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블로그, 전문 블로그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SNS 활용 능력을 높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팟캐스트를 통해서 많은 브랜드들이 간접 홍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간접 홍보 중에 목적이 있습니다. 고객들의 공감을 얻고 마음을 얻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팟캐스트는 지속적으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업의 브랜드에 왠지 좀 친숙해진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요즘 그도 그럴 것이 마케팅 1.0, 2.0, 3.0 시대에 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살아남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이. 네, 간단히 마케팅 3.0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요. 고객으로부터 어떻게 협력을 이끌어낼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을 얻을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예전에 마케팅 1.0 시대는요, 어떻게 판매할 것인가가 관건이었고요. 마케팅 2.0 시대에는 고객에게 얼마나 많이 홍보하고 판매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더 관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객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공감을 얻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조금씩 브랜드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팟캐스트나 SNS를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에 해당되는 해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감하는 느낌이 들지만 90% 이상은 공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객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네, 그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1대 9대 90 법칙이라는 겁니다. 대중들은 자신의 생각이 소수라고 여겨진다면 결코 그 의견을 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은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비난당할까 봐 또는 관심 받기가 싫어서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또는 인사 담당자들은 네, 여러분들의 SNS를 보면서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취업의 기회를 조금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1대 9대 90 법칙, 네, 나선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나서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SNS 활동 조금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조금 더 내가 올리는 글이나 나의 컨텐츠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그 90% 이상의 사람들까지 한번 신경 써서 올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요, 그 사람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토리나 열정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본 저자인데요. 세계적으로 조금 유명한 마이크로 비즈니스의 대가입니다. 여행을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을 하고 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분인데요. 네, 그 저자는 미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 글로벌한 아주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열정을 돈으로 바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을 얻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의 열정을 남들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것과 교집합을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콜라 마시기를 잘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콜라 마시는 걸 잘해. 한 번에 숨 마시고 마실 수 있어. 또는 난 피자 한 판을 그냥 1시간도 안 돼서 다 먹을 수 있어. 이런 열정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분야가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하지 않다면 여러분들의 열정은 결코 현실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필요로 한 열정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로그나 SNS를 통한 브랜드를 구축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여러분들의 열정과 교집합을 찾으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유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올려서 그냥 내가 취향이 이쪽이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컨셉을 잡는다면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유용성과 나의 열정의 그 중간에 있는 교집합을 적절하게 잘 찾으라는 겁니다. 즐거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나의 브랜드까지 구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분야를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열정을 찾고 그 열정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용해야 된다. 여기에 또 하나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열정뿐 아니라 거기에 재능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떤 감성적인 부분이 충족이 돼야지 그 작은 개인도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작은 소기업도 자영업자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매력 있는 브랜드로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열정, 재능, 전문성, 스토리 이 네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까지 더해진다면 성공은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핵심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열정은 있는데 내가 아직 그 분야에 대해서 재능이 없다면 재능을 키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열정과 재능은 있는데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전문성이 느껴질 수 있는 SNS 계정으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랑 페이스북, 네, 여러분들이 관리하시는 커뮤니티, 홈페이지까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남들이 봤을 때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진짜 전문가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모르는 사람도 여러분들의 웹에 접근을 했을 때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했을 때 전문가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필수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 중에서 꼭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CEO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또는 구직자의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스토리가 더해진 이 가치가 유용해진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것 어떤 것인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열정을 현실화하고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 네, 꼭 사업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내가 자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을 블로그에 또 SNS에 많이 노출하시잖아요. 그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작은 가치를 가지고 돈으로 만들어 보라는 거죠.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한 웹사이트나 쇼핑몰을 구축하는 거죠. 블로그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김소영 작가의 그 도자기 카네이션을 판매하는 방식처럼 블로그에도 결제 수단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나의 웹사이트나 블로그나 SNS에 뭔가 나의 재능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구매 방법을 올려놓는 거죠. 또는 재능을 사고 파는 사이트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혹시 크몽이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비법닷컴 아시나요? 네, 여러분들의 재능을 썩히지 않고 돈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있는 작은 그 재능이 누구에게는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몽에서는요, 명함을 만들어주고 CI/BI를 만들어주는 재주가 있는 분이 2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성공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나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겐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런 재능을 많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감을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정을 쏟는 분야를 이왕이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야에서 찾으시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재능을 찾는 것도 좋지만 이미 남들이 필요로 하는 재능, 검증된 재능을 찾아보시고 그 안에 내 열정이 그나마 쏟아나는, 내 열정이 솟구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역으로 찾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재능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이트들을 이용하거나 또는 내 블로그나 내 커뮤니티 자체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한번 유도해 보시고요. 여기에 당신의 그런 재능을 세상에 알리는 거죠. 네, 이 프로세스가 정말 열정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심플한 프로세스입니다.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또 많이들 쉽게 알면서도 잘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법닷컴이나 그 크몬과 같은 사이트는 한 번 정도 들어가 보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요즘에 인기구나. 그런 한번 감을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4단계, 이렇게 5단계까지 알리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피드백을 계속 이제 가지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다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능을 찾을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재능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충분히 먼저 검증을 해보면서 재능을 발견하고 열정과 재능을 더해서 스토리와 전문성까지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의 퍼스널 브랜딩 구축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트렌드 검색을 할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네이버 트렌드라고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여기에 검색창이 나오고요. 트렌드 검색에서 검색 단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요즘 배우고 있는 뭐 한지 공예가 있다. 또는 리본 공예가 있다. 아니면 요리를 배우는데 이탈리아 요리를 배운다. 뭐 어떤 요즘에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죠. 그런 관심사를 키워드로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거기에 최근 2년이나 1년 정도 그 기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을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C에서 그리고 모바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색하는지 그래프로 나타나요. 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최근에 이렇게 뜨는구나. 어떤 이런 감을 또 얻을 수가 있죠. 뭐 캘리그래피를 배우는데 내가 나중에는 캘리그래피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에 또 캘리그래피를 검색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네이버가 제일 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의 트렌드 검색을 잘 활용하신다면 최근에 2년 동안, 1년 동안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성장하는 분야인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분야인지 네, 여러분들이 느낌으로 아마 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PC와 모바일 버전으로 네이버 트렌드를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네이버에 그 광고 코너가 있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를 검색하면 최근에 키워드 광고의 어떤 추세라든지 인기 키워드 같은 유용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셨다가 블로그나 어떤 카페 또 커뮤니티 운영하시는 부분의 제목에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블로그와 카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또 여러분들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트렌디한 분야를 찾으실 수도 있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 시장에서 검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재능을 발견하시고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홈쇼핑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랍니다. 네, 제가 과거에 쇼핑호스트 커리어가 있어서 꼭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홈쇼핑은 정말 많은 구매 욕구를 끌어당기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근무할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오면서 와, 이런 놀라운 기능들, 이런 놀라운 어떤 프로세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홈쇼핑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은품이 본품보다 더 커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네, 어떤 1+1의 개념에서 떠나서 오히려 사은품이 6종, 7종, 8종 이렇게 굉장히 커 보이는 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죠? 홈쇼핑에서는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많이 해요. 내가 이걸 안 사야 되는 이유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많지 않나요? 네, 방송을 보시면서 와 저거 정말 안 살 수 없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써보고 반품할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사후 보장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얼리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AS를 해준다는 것도 있고요. 그죠? 보증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름이 없는 브랜드인데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증명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을 안심시킬 수 있는 보증 그리고 사은품을 풍성하게 또는 사후 보장 시스템을 제대로 알려준다면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제안에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매를 할 수밖에 없죠. 이걸 꼭 어떤 자영업자나 창업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구직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뽑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인재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네, 블로그나 어떤 SNS 이력서를 통해서 이 친구가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구나. 실무적인 경험을 실제로 블로그에 포스팅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서 알 수도 있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여러분들의 열심히 하는 활동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인사 담당자들이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구나. 사후 보장 시스템이 홈쇼핑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검증 단계를 거칠 수 있는 것이 저는 SNS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블로그에 어떤 서포터즈 활동을 했던 위젯이 달려있고 또 뭔가 프로젝트를 했던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것 또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홈쇼핑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 삶에 적용을 해보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CEO나 1인 기업가라면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도 이런 홈쇼핑의 아이디어를 적용해 보는 거죠.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 코너가 바로 이런 홈쇼핑 코너입니다. 1+1, 네, 사은품, 본품보다 큰 사은품, 이런 요소를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재능을 잘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세요? 나의 재능, 숨겨진 재능을 막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또는 알고 있었던 재능의 전문성과 스토리를 입혀서 더 가치 있게 나를 판매하고 싶지 않나요? 네, 그런 생각이 드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SNS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동을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 유명한 것만큼 오프라인에서도 분명한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말로만 하는 분도 있고요. 온라인으로만 유명한 분도 있습니다. 실체가 없고.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사기꾼에 가깝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실체는 많은데 거의 흔적을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네, NGO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또는 선교자분들, 네, 뭐 종교 쪽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 열심히 하시는데 묵묵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제가 몇 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년에 200회 이상 강의하시는 강사님 얘기를 잠깐 드렸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록이 온라인에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이 너무나 깨진 분들이죠. 그래서 사기꾼 같은 분들도 있고 또 너무나 실체는 많이 있지만 온라인에 기록이 거의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케이스는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이 맞는 분들, 이런 일체화된 분들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그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라는 책에서 언급했던 단어를 좀 빌려오자면요. 하슬러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하슬러. 하슬러는 스타일을 갖춘 실체랍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프라인에서의 활동과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분명히 일체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힘을 갖기 위해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에 실체가 있어야 되고 이 실체가 온라인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나는 실체는 너무 많은데 기록이 없으면 그것 또한 영향력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SNS에 대한 기록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필수 요소랍니다. 네, 이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균형을 갖고 서서히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 허슬러라는 단어를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일과 말을 이상적으로 조합해서 무언가를 실제로 이룬 사람, 그런 사람을 허슬러라고 하고요. 그 분야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퍼스널 브랜딩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CEO라면 여러분들의 브랜딩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요. 최종적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CEO가 직원들도 잘 따르는 CEO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고객도 여러분들의 팬이 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허슬러가 될 수 있는 방법 또 3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가능한 많은 도움을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의외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나를 전혀 모르는 SNS 친구들에게만 홍보하고 알리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부터 여러분들의 팬으로 만들어야 SNS에서도 여러분들의 팬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SNS 이력서가, 여러분들의 SNS의 활동이 영향력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또는 작게 카카오 스토리나 폐쇄형 SNS를 통해서라도 나의 이런 재능을 한번 검증을 해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행사를 하는데 초대하고 싶다. 또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뭔가 현실화하고 싶은데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주변 분들과 SNS 친구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저 친구가 앞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릴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이 친구에게 부족한 어떤 것을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2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여러분들의 어떤 지인들을 그룹화하는 거죠.
나의 가장 가까운 지인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나의 SNS 친구들 중에 조금 가까운 한 번 정도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를 전혀 만나지 않았지만 온라인상에서 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친하지도 않고 알고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그룹핑을 해놓고 여러분들의 재능을 그런 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처음 책을 쓰고 싶다고 했을 때 막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쓰고 싶다고 했던 이야기를 주변에 출판사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인이 있는 분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출판사를 소개시켜 주셨고 책이 생각보다 빨리 제가 원했던 시기보다 조금 앞당겨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오프라인에 대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SNS상에도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스북 친구 중에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대한 정보를 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필요로 한 창업의 아이디어에 살을 붙여줄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어떤 SNS 친구들에 대한 도움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여러분들께 꼭 이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나만의 어떤 팬 DB가 쌓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의 지인 그룹을 아까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정리를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 그룹을 정리를 하다 보면 내가 뭔가 알리고자 할 때 가장 환호해 줄 수 있는 팬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DB라고 하면 너무 상업적인데요.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나의 재능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팬들의 DB가 점점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팬들의 DB를 확보해 놓고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활동을 알리는 거죠. 제가 이번에 어떤 이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있었다. 또는 어떤 서포터즈나 어떤 큰 공모전에 도전을 해서 약간의 결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보고를 SNS 친구들에게도 하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팬들의 그룹별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근황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크신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바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고도원 씨라는 어떤 한 사람이 각각 개인적인 지인들에게 좋은 글과 말을 전달하면서 시작됐던 뉴스 메일부터 시작했던 어떤 서비스인데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구독하고 계시죠. 그리고 고도원의 아침 편지는 모바일 앱으로도 나와 있고 그렇게 그분의 어떤 컨텐츠에 환호하는 팬들이 점점 늘어나자 그분들이 또 모여서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도 이 안에 다 만들어졌습니다. 네, 굉장한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작게 나의 지인부터 나의 컨텐츠를 알릴 수 있는 지인 DB부터 시작됐던 일이 이렇게 사업화가 된 거죠. 그래서 구직자라면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을 하는 과정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비밀로 하지 마시고요. 알리십시오. 그 알리는 과정을 가까운 내 지인부터 그리고 나의 블로그 이웃부터 나의 페이스북 친구부터 계속해서 알리는 과정을 거치시면 이 친구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구나. 또는 저분이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다음에 어떤 이런 도움을 줄 수가 있겠구나. 이런 감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현재 다 경험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의 어떤 지인들도 이런 SNS 친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많은 정보를 얻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런 도움이 가능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꾸준히 올리는 글을 보고서 실제로 많은 접촉이 없었어도 친밀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페이스북 친구들의 경우는 특히 직접 만난 횟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올라오는 여러분의 글을 통해서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분들에게 많은 제안을 받거든요. 수시로 강의 제안을 받기도 하고 정말 좋은 기회의 제안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들 중에 정말 절반 이상은 제가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능을 잘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도원의 아침 편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독도컵의 사례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페이스북 친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검증되는 어떤 인증샷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점점 이 독도컵을 선호하는 팬들이 늘어나고
독도컵의 페이지에 좋아요 수가 늘어나면서 이 어떤 애국심을 자극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캠페인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걸 기반으로 이 독도컵을 기획한 분은 뭔가 또 다른 재미난 이슈를 만들었을 때 또 한 번 환호해 줄 수 있는 팬들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뭔가 어떤 재능에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팬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하셨을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꼭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팬이 아니라도 아, 저 친구는 이걸 잘해. 저 친구는 이게 전문이야. 이런 뭔가 여러분들만의 확실한 전문성이 드러나는 블로그와 페이스북을 운영한다면 그 열정과 그 전문성에 맞는 정말 유용한 제안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경험했고 또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놓치지 않으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SNS를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의 팬,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팬을 많이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 SNS를 통한 브랜딩 구축의 핵심은요. 이처럼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얻는 것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인데요. 이 아날로그적인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라는 것이 SNS 브랜딩 구축의 핵심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마케팅 1.0부터 3.0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객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 기업들의 이제 관건이 됐다. 그만큼 SNS의 환경은 고객들에 대한 그런 방향을 바꿔주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의 가치와 재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끔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지만 짧지만 노출되는 그런 SNS상의 글들 때문에 그 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 페이스북 친구들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나 어떤 가치관을 알 수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더욱더 SNS가 발달할수록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퍼스널 브랜딩과 SNS 브랜딩의 핵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건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요? 네, 진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조금은 감성적인 부분인데요. 행복입니다. 그 행복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있죠. 사랑, 돈, 관심받고 싶은 마음, 자유. 이런 것들과 관련된 컨텐츠를 생산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뭐 연애라든지 사랑에 대한 컨텐츠가 또 더 관심을 많이 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공중파에서도 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다 사랑에 대한 어떤 큰 주제 안에 있는 컨텐츠죠. 그리고 돈, 불경기일수록 또 돈에 대한 컨텐츠가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심이라는 부분인데요. 외로운 이런 어떤 세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관심을 받기 위한 마음을 더 갈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 뭔가 자유롭고 힐링, 자유로운 정신,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컨텐츠. 그래서 사랑, 돈, 관심, 자유 이와 관련된 컨텐츠들이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거죠. 싫어하는 컨텐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뭔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갈등을 일으키는 거, 복잡하고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창업의 방향이라든지 어떤 블로그나 SNS상의 컨텐츠의 방향을 조금 더 긍정적이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런 영역을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시는 건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뉴욕의 인근에 목장을 차린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40대 중후반의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부부가 목장을 만들면서 어떻게 홍보를 했을까요? 우리 목장의 프로그램은 이렇고 비용은 이렇고 몇 명을 초대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상품의 견적을 광고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단지 말타기 체험 프로그램을 파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자유를 제공한다. 고객들이 잠시나마 일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뭔가 말타기를 통한 도시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것을 컨셉으로 삼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팔려고 하는 제품에 있어서 견적과 가격, 어떤 그런 스펙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치적인 부분을 강조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취업을 하고 싶은 구직자라면 나의 이력서에 빡빡하게 써 있는 어떤 스펙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는지 그 가치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는 거죠. 소셜적인 능력이 있다면 그 회사에 뭔가 소셜의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재능 있는 인재라는 거, 어떤 그런 이 친구를 뽑았을 때 우리 회사가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치, 그리고 고객이라면 내가 이 회사의 제품을 샀을 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에게 뭔가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셔야 됩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한지공예를 예를 들어 볼게요. 한지공예나 리본공예, 이렇게 지금 주부님들 중에도 강의를 듣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내가 따놓은 자격증으로 이제 작게나마 한번 돈을 벌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공방을 차렸어요. 그런데 공방에 수강생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광고를 해요. 일주일에 3회에 한 달에 뭐 10만 원, 이렇게 비용과 어떤 날짜를 강조를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못 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한지공예로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뭐 겨울방학 특집이라든지 뭔가 자신감과 성취감을 심어줄 수 있는 자녀 교육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어떤 이런 공예적인 수업을 가치로 풀 수가 있습니다. 주부들에게는 취업의 또는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치를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지공예에 대한 어떤 가격과 요의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선조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뭐 경력 단절 주부들은 자신감과 성취를 얻을 수 있고, 취업이나 창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이런 가치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사업 아이템에도 적용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업에 나는 이런 것들을 당신의 기업에 줄 수 있는 재능 있는 인재다. 이런 이미지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펙보다는 여러분들의 가치, 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 또 SNS라는 겁니다. 네,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정말 저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남들에게 도움되는 가치가 돼야만이 그것이 돈으로 환산이 될 수 있고 기회로 전환이 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이렇게 해서 SNS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치를 전해준다면 여러분들과 뭔가 파트너를 맺고 싶어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또는 경력이 조금 단절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전문성을 꾸준히 알린다면 뭔가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같이 해요. 이런 제휴를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1+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을 찾아서 같이 뭔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공예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은데 혼자 하기가 어렵다. 또는 내가 어떤 금융권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혼자 준비하려니까 어렵다. 그렇다면 스터디 모임을 할 수 있는 같은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공예 관련된 사업에 관심 있어 하는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SNS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전문성을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라는 게 제가 첫 번째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외주와 하청 적절하게 활용할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 제가 말씀드렸죠. 네, 재능을 나누는 그런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블로그나 카페에 디자인을 대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아주 저렴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2만 원부터 10,000원, 5,000원까지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들의 SNS 계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리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NS 나는 하고 싶은데 블로그 상단 이미지 만드는 것도 조금 어렵다. 페이스북에 타임라인에 디자인을 하는 것도 조금 어렵다. 이런 분들도 손 놓지 마시고요. 그런 외주 사이트들 충분히 활용하신다면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이미지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해결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금 이제 나이가 있으시거나 아직까지 SNS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나 포토샵과 같은 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재능 있는 분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외주를 맡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외주와 하청을 적절하게 활용할 것.
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세 번째는 재능을 교환할 동맹군을 만들어라. 이게 아까 파트너와 조금 유사한데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재능을 갖고 있는 분과 처음에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마케팅 능력이 뛰어난데 저분은 어떤 디자인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같이 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에 대한 비용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고 그분 역시 마케팅에 대한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는 아주 이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재능을 서로 돈을 주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요. 취업 준비생이라면 나는 자료를 전문적으로 서치하는 것을 잘하는데 저 친구는 뭔가 기획서를 잘 써. 그러면 같이 모여서 공모전에 하나의 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같이 나와 재능을 교환할 수 있는 동맹군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SNS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분들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에 달려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스스로의 SNS 계정을 감독하고 나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내가 감독이 돼서 모니터링을 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활동이 정말 필요한데요. 그래서 결과가 좋은 분야에 집중하고 결과가 좋지 않은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는 거죠. 내가 뭔가 구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소셜 과정도 배우고 있고 정말 많은 분야에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데 크게 이 목적에 어떤 효과를 주지 않는 활동이 있다면 지금 과감하게 생략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세요. 결과가 좋은 활동에 집중해서 그 결과가 좋은 활동을 꾸준하게 SNS에도 올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활동을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잘 하셔서 실제로 실행에 옮기신다면 SNS 퍼스널 브랜딩 구축과 SNS를 통한 여러분들의 기업과 제품의 브랜딩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떠셨어요? 공감과 신뢰를 얻는 방법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